안녕하십니까? 한반도와 중국, 아시아 이슈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탄탄 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 대표입니다. 먼저 지난 특집편은 김정은 건재가 확인됨에 따라 1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북방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외경제 전략입니다. 지난 4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지린성 장춘에 있는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플랫폼이 하나 더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는 또 신압록강 대교가 건설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잇는 경제협력 인프라가 건설이 완료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반면에 신북방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인데요. 신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대외경제, 무역, 투자 등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국 내 비우호적인 정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신북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지 바람직할까요? 이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이한태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태 교수님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교수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신북방 정책이 추진된 지 이제 3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얼마나 좀 진행되었고 또 성과는 어떤 게 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예, 신북방 정책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3년이 됐고, 오늘 주제인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들과 어떤 기반을 쌓아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국가들을 순방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 신북방 정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추진 전략, 즉 나인브릿지 전략이라고 해요. 네네. 도선이나 항만이나 북극 항로나 가스, 철도, 전력, 농업, 수산 같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려는 정책이거든요. 예, 예. 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 국가 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요한 것이 이제 인프라 기업들의 신북방 진출 활성화 방안을 좀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 제안도 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작년에 중앙아시아 순방한 결과 그 후속 조치들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동북 삼성과도 이 신북방 정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 길림성, 지린성에 있는 한중 국제 합작 시범구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아주 최근에 국제합작 시범구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과의 신북방 협력도 좀 진행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다만 지금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와 정부 간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 플랫폼을 쌓고 향후 계획들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리스트업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구체적인 성과들로 이어지려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쭉 추진을 해야겠죠.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 3년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좀 더 주력을 했다면, 네네. 이제 앞으로 있는 또 시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듯한데,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이 신북방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떠한 영향을 좀 신북방 정책에게 미칠 것인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앞에 나서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시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죠. 기업인들이 가서 보고, 그쪽 사람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 추진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신북방 정책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발표한 사안에 의하면은 정책에 의하면 한국 기업인들의 코로나 패스포드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패스포드는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인들에 한해서 입출국을 허용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 좀 빨리 풀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는 보니까 이 신북방 정책을 비롯한 뭐 전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이제 한반도 정세도 또 약간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예. 우리 이제 한국의 신북방 정책이 좀 추진하는데 우리 정부가 조금 참고해야 될 제언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신북방 정책을 한 이유가 있겠죠. 예. 왜냐면요. 네네. 보통 정부가 어떤 특정한 지역과 경제 협력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예. 거기랑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기업들이 스스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안 나간다는 거. 네네. 왜냐면 정보가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수익성이 부족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보가 전략적으로 저 지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해서 정보도 발굴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국가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도 닦아주고 예. 이런 식으로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네. 신북방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간 이 나름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앞에 나서서 정부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나가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시기예요. 2020년은. 네네네. 예. 지금까지는 이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이전부터 활동해온 신남방, 즉 네. 다시 말해 동남아시아 지역과는 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기업들 환경이. 네.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는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 이게 기업을 이제 앞에 세워서 나가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교수님. 아무래도 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기업이니까 경제 주체들이 이쪽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또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신북방 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와 복잡한 국제 정세로 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 사람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 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